5월 7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비트코인 상황은 괜찮습니다. 순조롭습니다. 우리가 1차 박스권과 2차 박스권으로 나눠서 이걸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1차 박스권에서 상단 저항을 뚫어내려는 그런 힘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박스권인 65,000달러에서 69,000달러, 다시 말해서 2021년 4월 고점과 11월 고점, 여기를 얼마나 잘 치고 올라가 줄지가 지금 관전 포인트인데, 다행스럽게도 지속적으로 64,000달러 위로 올라서려는 시도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안정적인 다지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65,000달러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갈 모멘텀 정도가 충분히 등장해 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비트코인의 흐름을 그래도 이게 비교적 최근에 시장에 들어오셔서 만약에 이제 물리신 분들은 비트코인 왜 안 오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은 지금 무려 63,000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려 6만 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어요. 저번 사이클 고점이 69,000달러였는데 거기다 심지어 반감기 전에 73,000달러까지 찍고 무려 여전히 6만 달러 위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퍼포먼스 되게 좋은 거거든요. 왜냐? 비트코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힘들이 지금 여전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출시 이후에 인플로우, 이 순유입 상황을 보니까 계속 늘고 있잖아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순유출도 생기지만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 이제 너무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죠. 예, 중간중간 순유출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5월 6일에 비트코인 3,400개가 순유입이 됐고 2억 1,800만 달러 규모죠. 피델리티가 많이 들어왔네요. 1,560개, 아크 1,200개, 블랙록 345, 무엇보다 반가운 GBTC, 그레이스케일 이틀 연속 지금 순유입이 확인됐습니다. 이 80일 만에 처음으로 순유입을 기록을 하더니, 이 순유출의 주역은 GBTC였죠. 더럽게 비싼 수수료 때문에 순유출이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 이틀째 순유입 5월 6일은 61개가 들어왔습니다. 390만 달러 규모. 여기도 빵빠레가 지금 있죠. GBTC, 그레이스케일, 아 진짜 반갑네요. 그레이스케일 GBTC가 이틀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시장의 정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그래도 무려 63,000달러 위에서 자리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홍콩이죠. 홍콩도 지금 상황이 좋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5월 7일 기준으로, 오늘이죠, 오늘 5월 7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량 다 때려박았더니 3,879만 홍콩달러, 우리 돈으로 67억 원, 출시 4일 만에 지금 4,388개가 매집이 됐다라고 합니다. 훌륭하죠. 훌륭한 성과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사실 홍콩 시장의 ETF 시장 전체 규모와 미국 시장의 ETF 시장 전체 규모는 비교 대상은 아니죠. 규모 자체가 차이가 크게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퍼포먼스 훌륭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에릭 발추나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3억 1천만 달러 규모의 홍콩 암호화폐 현물 ETF 시장은 미국 시장에서 500억 달러 규모에 해당한다. 이런 측면에서 홍콩 암호화폐 현물 ETF는 이미 미국 시장만큼 현지 시장에서는 큰 규모다. 이게 상대적으로는 규모 차이가 나지만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거의 지금 또이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이또이. 아주 귀여운 표현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갑자기 입에서 또이또이가 나왔는데, 사실상 또이또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작은 시장에서 이 정도 사이즈 와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에릭 발추나스 같은 사실상 홍콩 시장에 조금 부정적인 스탠스를 보였었던 사람들도 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건 사실 우리가 뭐 여러 번 다뤘지만, 홍콩 시장과 미국 시장을 암호화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 1대1 비교, 단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냥 아시아 시장에서의 한 축이 생긴 거고, 미국 시장에서 한 축이 지금 생긴 겁니다. 미국 시장이 주도를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아시아 시장에서는 홍콩이 상당한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시아에서 크립토 허브 도시로 이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나 더 많은 자금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블록체인 크립토 기업들이 홍콩으로 가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중국 본토 자금이 얼마나 홍콩의 암호화폐 현물 ETF 시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가, 중국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보이게 될 것인가. 지금 중국 시진핑 아저씨가 바빠요. 막 유럽도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짱구를 굴리고 있는 모습이 최근 포착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약간 중국 내부에서 투자금이 지금 갈 곳을 잃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대충 방향성 나오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TD 코인의 이런 전망은 상당히 더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비트코인은 두 가지 재료를 통해서 5월에 급등할 수 있다. 1억 달러 이상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5월 15일까지 현지 시간 SEC에다가 1분기 증권 보유 내역 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이름이 F13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 서류를 통해서 더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제도적인 수용이 더 확실해질 것이다. SEC가 예상대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할 경우에 비트코인이 승자라는 게 입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번 달에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사실은 그 얘기가 저한테는 그게 핵심인데, 코인데스크는 이걸 인터뷰를 하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이번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미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하이타워 같은 경우에 13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운용사 6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이미 6,8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더라. 그레이스케일, GBTC, 피델리티, 블랙록, 아크,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다 많았네요. 사우스 스테이트 뱅크 440억 달러 규모, 좀 작은 사이즈인데도 이미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SEC에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재밌죠? 요 얘기들이 지금 딱 현실화가 이미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5월 15일까지 아직 일주일 정도 더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더 나올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미 발을 담궜는지가 나와준다라면 시장의 분위기는 더 달아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TD코에는 5월에 비트코인이 급등할 수 있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얼라이언스 번스틴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5년까지 15만 달러를 전망한다라고 합니다. 뭐가? 비트코인. 그래서 최근의 하락은 시장 과열을 시키는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20% 정도는 건전하다. 그래서 20% 정도 빠지면 뭘 해야 된다? 추가 매수를 하기 좋다라는 점을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다?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렵다. 왜?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뭐 그런 생각.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결과론적으로 지나서 뒤를 다시 바라보면 마이너스 20% 이상의 급락은 언제나 매수 기회였다 라는 거, 각자의 경험치에 따라서 이거는 조금 체감도가 다를 텐데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톰리, 이 사람은 워낙 대표적인 강세론자여가지고 나는 여전히 연내 15만 달러, 5년 안에 50만 달러 비트코인이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금은 강세주기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아직 시작 단계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케빈 스벤슨도 재밌어요. 일간 차트에서 지금 MACD와 RSI 모두 강세 방향으로 기울었다. 그래서 9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고 여기서 강세장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9만 달러 도달 이후에 큰 폭의 조정이 예상되는데, 하지만 지금은 아직 사이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진짜 뭐 작년 재작년부터 비트코인을 모아가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비교적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8만 달러 돌파 이후 9만 달러 구간,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수익화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9만 달러 찍고 나면 엄청난 조정이 한 번 더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겪었던 20%대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9만 달러라는 어떤 정말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10만 달러 초입. 난 상관없어, 그냥 모아갈 거야 라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한 20%만 빠져도 내 마음도 같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비교적 최근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7만 달러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9만 달러 부근까지 만약에 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화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대충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8만 달러 때부터 이제 수익화를 조금씩 할 건데 9만 달러 찍는다? 좀 쏟아질 거예요, 매도 물량. 그래서 그때는 아마 7만 달러 언저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다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좀 염두에 두시고 미리 사전 계획을 좀 빡세게 세워 놓으셔야 된다. 그러면 좋다. 이 사람도 아예 대놓고 써놨잖아요. 9만 달러 셀 포인트. 이때 파는 게 아니라 꼬라 박았을 때 이때 파는 게 아니라 여기가 셀 포인트, 여긴 뭐다 바이 포인트, 호들 포인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진짜 되게 중요하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9만 달러 가면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뭐다? 더 올라갈 것 같아 해서 못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화를 못 하고 있다가 항상 이제 그때 조정은 또 항상 그때 조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주요 구간 한번 갔다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씩 어느 정도의 대응을 하시면 좋다더라 라는 점들 잘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립토 타이탄은 10만 달러 펌프가 임박했다라고 조금 더 전폭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음 고점은 10만 8천 달러가 가능하다. 그런데 상승 중에 조정이 발생한다. 일직선으로 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가긴 갈 건데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늘 그래 왔잖아요. 늘 그래 왔고, 늘 그래 왔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나마 요즘에는 최근 요번 강세장에서는 작년부터 2023년 1월부터는 어쨌든 40% 수준의 폭락은 없었으니까 기껏 해봤자 이번이 지금 23% 정도가 가장 컸잖아요. 그 정도 상황은 충분히 더 몇 번 더 반복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8만 달러, 9만 달러, 10만 달러 이런 미지의 영역을 보여주는 숫자가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익절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초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작년부터 모아가고 오신 분들이 아니라면 비교적 최근에 7만 달러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얘기 진짜 외우셔야 됩니다. 상승 중에 조정이 발생한다. 일직선으로 가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서에이지 딱 올 여름 암호화폐 투자를 위한 완벽한 기회다. 앞으로 몇 달은 강세장 다음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매집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이 올해 후반 암호화폐 시장 성장에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미국 대선도 긍정적인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미국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 이거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할 것 같으니까 약간 암호화폐 시장, 주식 시장, 위험자산 시장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료들인 거죠. 그래서 올 여름이 지금 되게 좋은 완벽한 기회라고 하는데 이거 보시면 돼요.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반감기 전 랠리, 반감기 전 조정, 그리고 반감기 직후에 한번 꼬라박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레드박스에서 사이드 횡보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밑에서 놀다가 치고 올라갈지 위에서 놀다가 아래로 갔다가 다시 위로 갔다가 치고 갈지 모르겠는데 여기 얼추 한 5, 6개월 정도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얼추 그냥 5, 6개월은 좀 긴 것 같고 한 8월, 9월 정도면은 이 그린박스로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올 여름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요 얘기하는 겁니다. 포물선형 랠리 직접 마지막 모아갈 구간 물론 이 박스권의 범위가 좀 크잖아요. 8만 달러에서 지금 꽤 큰데 이렇게까지는 안 갈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뭐 한 5만 달러까지 8만 달러까지 5만 달러까지 뭐 이런 식으로 와리가리 할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10만 달러에 대한 랠리를 우리가 이번 사이클 고점 번스타인도 그렇고 아까 톰리도 그렇고 스탠다드 차타드도 그렇고 10만 달러 15만 달러가 내년 하반기 이번 사이클 고점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빠르면 지금 연내 15만 달러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큰 틀은 이때 같은 상황 2016년처럼 반감기 이후에 한번 조정받고 그러고 사이드 횡보를 하다가 살짝 반등해 주면서 폭등 요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요번 사이클에서도 지금부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고 지금부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괜찮은 구간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지금 아사히즈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잘 참고하시면서 비트코인 흐름 잘 면밀하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늘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파는 그런 우는 적어도 우리 회원분들께서는 피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매일같이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고, 오늘 이거 재밌더라고요. 지금 휴면 계좌였는데 10년 만에 지금 이 계좌가 활성화가 됐어요. 휴면 상태의 비트코인 계좌가. 이게 보니까 10년 전에 900달러였던 게 지금 65,000달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와, 어마어마합니다. 비트코인 개수가 687개래요. 687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역시 장기 투자가 한 10년 해야지 이 정도 되는구나. 10년 만에 지금 깨어난 휴면 계좌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장기 투자의 힘을 또 이렇게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단기적인 부분에 뭐 단기 대응하는 종목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스탠스를 단기로 잡으시면 전문 트레이더나 전업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되게 힘드니까 이런 조금 중기 내지는 장기적인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